자, 다음 내용 해보도록 하십시다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빅뱅 얘기했고요. 그쵸? 누가 얘기했다고? 카모프가 얘기했어. 카모프. 그냥 이름 까먹을 수가 없죠. 그쵸? 그치. 가가멜 느낌이라고? 그래? 카모프가 얘기했던 증거 두 가지 뭐라고?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 몇 대면? 3대 1. 그 다음에 오케이, 스코이. 아주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요 네 번째 포인트예요. 알겠죠? 어려운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뭐 문제는 막 디테일이 안 나오니까, 그쵸?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맨 앞쪽 32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자,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자, 제목은 선생님 뭐라고 적을 거냐면다가 스펙트럼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 거입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빛이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분광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프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빛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가다가 꺾여, 뭐 굴절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꺾일 때 빨간색은 많이 꺾여, 적게 꺾여? 그렇죠, 적게. 그래서 조금 덜 꺾여. 보라색 쪽은? 에이, 스고이. 자, 이렇게 많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쪽에 빨간색 한 3개만 할게요. 색깔이 없으니까 노란색,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 그래서 편의상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타난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발음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여기다가 내가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를 할 거야. 봐봐. 자,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할 거야. 그럼 니네 눈에는 장애물 설치된 데만 안 보이겠죠? 내 말 이해돼요? 장애물 설치 이렇게 했어. 설치한 부분이 보이냐? 그러니까 이 색깔이 보이냐? 안 보이잖아. 그러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여러분 까만색이란 뜻이에요. 말편 이해돼? 왜? 그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자 여기 자 이쪽에서 이제 무지개가 나한테 이렇게 막 오는 거야. 보인다는 게 오는 거거든. 오는데 여기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그럼 장애물 때문에 그쪽만 까맣게 보일 거 아니냐. 말 이해되지? 그래서 장애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 무지개가 있을 건데 특정 부위만 안 보일 거야. 특정 부위만 이렇게 안 보일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이쪽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만 안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 얘도 에너지거든. 일부의 에너지가 다른 데로 흡수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스펙트럼을 보고 있는데 에너지가 다른 데로 흡수됐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연속되지 않고 까만 줄이 보여요. 해서 흡수선 스펙트럼이 맞는 표현이지만 의미는 요거로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반대로 그럼 이렇게 가려져 있던 장애물이 치워버리면 원래 못 왔던 애가 나중에 올 거 아니냐. 말표현 이해돼요? 저기 무지개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 여기다가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를 했다. 무지개가 딱 오는데 장애물 설치된 곳만 에너지가 못 와. 그렇죠?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미 다 지나갔어. 그럼 한 4초 후에 장애물을 치웠다? 그러면 거기 있는 에너지가 어쨌건 나중에라도 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말 이해되니? 그래서 자 스펙트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못 왔던 부분의 에너지만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다른 데는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요 부분은 안 보여.
요 부분은 안 보이고 아까 못 왔던 까만 부분만 보인다. 알겠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그림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표시를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가 마치 방출돼서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세 종류 이해할 수 있겠냐? 원래 정확히는 두 종류예요. 스펙트럼은 연속되느냐, 선이냐. 그 다음, 선도요. 일부가 가려져서 까맣게 보이느냐, 아니면 그 부분만 오느냐. 너 졸리면 안 돼. 지금 슬슬 지금 눈빛이 풀려 있어. 아니, 내가 딴 생각했지? 아니야? 아니래. 내가 오해한 거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우주로 드는 거야. 우주에서 멀리서 막 빛이 와. 근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장애물 쪽에서만 까맣게 보인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 이유는 멀리서 오는 별빛이 차가운 곳을 지날 때, 그래서 저온의 어떤 물질, 보통 기체가 될 건데 저온의 물질을 지날 때 일부의 에너지가 흡수돼서 그 부분만 안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려진 게 저온 기체인 거예요? 그렇지. 장애물이? 그렇지. 그러니까 가려진 게 장애물이 저온 기체되는가? 오케이. 반대로, 자, 이제는 특정 어떤 이제 장애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뜨거워졌어. 그러면 얘가 이제 에너지를 또 방출하거든요. 그 방출할 때 이런 식의 에너지 띠를 방출하는 거를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다. 자, 선생님이 이걸 왜 다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며. 어떻게 알았어? 요거 가지고 한 거야.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인지 어떻게 알아? 내 말 이해되지? 관측하면 이미 과학자들은 다 분석을 끝내놨어. 뭐냐면 만약에 걔가 수소라면 선이 2개가 보일 거야. 뭐 헬륨이라면 선이 5개가 보일 거야. 이런 식의 정보를 다 이미 세팅해놨어요. 해놔서 관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알아낼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얘네 두께 같은 걸로 질량비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현재 질문. 됐어. 자, 이게 스펙트럼에 대한 자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 심화 얘기한다 그랬다. 그러면 은하가 멀어진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건 한번 생각 안 해본 적 없을 거야. 그렇죠? 학교에서 알려줬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별들이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간다. 자, 멀리서 오는 별빛들을 스펙트럼으로 관측할 거야. 보고 있나요? 편의상 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해서 내가 가시광선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 형태를 치면 뭐 이쪽 편의상 빨간색 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내가 보라색 쪽이라고 합시다. 그럼 빨강이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차가운 거죠. 니네 빨강이 뜨겁다고? 차가운 거야. 보라랑 빨간 중에서 빨간이 훨씬 뜨거워요. 야, 파랑이 훨씬 뜨거워. 빨강은 차가운 거야. 그러면 차갑다, 뜨겁다는 결국 에너지의 크기로 표시할 거 있으면 책부터 정리할게. 그렇지? 빨간색 쪽의 에너지가 작은 거야. 빨간색 쪽이 에너지가 작은 거야. 자, 물어봅시다. 자, 내가 특정 별을 지금 관찰하고 있어. 가까워지면 그 별빛이 에너지가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반대로 이 별빛이 멀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 관측을 하는데 어제 봤던 별이 오늘 보면 자꾸 차가워지는 거야. 이해돼? 그 얘기는 점점점 색깔 이 스펙트럼을 조사를 하면 자꾸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멀어지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거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 편이라고 부르는데 적색편이란 뜻이 가까워지는 거,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증거가 된다. 왜? 에너지가
작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모든 은하를 관측을 하면 항상 다 적색 편의가 관측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 이해됐냐?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자 뭐라고 부르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요. 효과가 아니죠, 그렇죠? 효과가 맞는 표현이죠. 도플러 효과. 이해됨? 지금 얘기했던 거.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세게 느껴지고 멀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거를 도플러 효과라 불러. 알겠냐? 질문. 반대로 왜냐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계속 멀어진 게 맞죠. 왜냐면 은하 자체가 뭐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멀어지는 게 맞아요. 알겠? 자, 또? 왜 또 열고 있어? 발음 잘 효과지, 효과. 왜 찾아와? 맞추기 안 돼. 궁금해서. 궁금해서? 야, 된대, 이제? 짜장면이야, 자장면이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되네, 이제. 둘 다 되는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난 이거 배우고 되게 내가 웃겼던 게 있어. 우리나라 국어 중에서, 국어 중에서 쌍자음 5가지 외우고 있냐? 니 그렇게 외웠어? 나는 이렇게 외웠는데? 쌍디귿,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똥꼬반스자 외운다는? 이렇게 안 배웠어? 그렇군요. 난 이렇게 배웠어. 똥꼬반스자. 난 이렇게 배웠어. 그 다음에 나 사실 내가 뭐 이과 전공이긴 하지만 나는 국어랑 영어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에요. 특이하지요. 선생님 때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문과 갈래 이과 갈래를 정했어야 돼. 고1 때 정하고 고2 때 이제 가는데 잘 모르니까 나는 문과 안 가. 몰랐어. 근데 지금도 친한 베프가 물어봤지. 야, 너 문과야 이과야?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했다니까. 남자는 이과지. 그래서 그래? 나 그런 이과 갔어요. 개고생했네, 씨. 나 수학 진짜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 했을 때, 국어랑 영어는 좀 약간 자랑하면 전국권이야. 웬만 다 맞으니까. 자신 있었죠. 수학만 보면, 그것도 전국권 아니에요? 못하는 걸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등급제면 우리 5등급이잖아.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는 항상 압도적인 1등급인데 수학은 한 3등급 중반 막 이렇게 애매한 등급이었죠. 그러니까 막 짱났어. 아무튼 자, 요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 오케이. 그다음 좀 더 어려운 표현들 중에서 그러면 스펙트럼이 왜 생기냐? 이건 완전 게시마. 이거 진짜 이건 어려운 거다. 하지만 의미는 좀 알아둘게요. 자, 다시. 아까 선생님이 있잖아. 얘들아, 원소마다 얘네들이 나타나는 띠의 개수라든지 위치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그쵸? 이게 왜 생기는지를 배울 건데, 최대한 간략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핵 주변에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라는 거 있는 거 알아? 전자 껍질이라고 혹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그래서 내가 옥텟 규칙 하면서 전자개수 몇 개? 288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자, 전자가 움직이는 길을 우리가 전자 껍질 혹은 뭐 궤도 이런 말을 쓰는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를 다른 데로 옮겨줄 수가 있어. 다른 데로 옮겨주는 거를 전자의 이동 줄여서 전이.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봐봐요. 얘가 지구야. 물체야.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9.8 mH잖아. 중딩 때 배웠죠? 다 까먹었어? 저는 중학교를 검정고시예요. 이거 아니잖아. 멀어지면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야. 똑같아. 전자가 멀어지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거꾸로 밑으로 떨어지면 에너지는 뭐 할까?
감소하거든요. 자, 잘 봐. 다시. 여기 어떤 원소가 있었어? 전자가 여기 있었다? 에너지가 지나가다가 일부의 에너지가 여기로 흡수되는 거야.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이해돼?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얘는 저온의 기체라는 뜻이야? 고온 기체라는 뜻이야? 저온의 기체라는 뜻이지. 말 표현 이해되냐? 이해는 빨리빨리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표현이어서. 다시? 오케이. 다시요. 여기 있는 전자가 다른 데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냥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혼자서 에너지가 증가하진 않아. 이 물체가 혼자 쓱 올라가진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누군가가 얘를 들어서 올려줘야 돼. 됐니? 그러면 만약에 얘 주위에 에너지가 지나가다가 일부의 에너지가 여기로 넘어갔어. 그럼 얘가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일부의 에너지가 저쪽 편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원소마다 흡수되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위치랑 개수가 다 다르다는 뜻이야. 이해돼? 왜? 이해 안 됐어? 설명하시면 말이 안 되는데. 뭐, 자, 다시. 자, 얘는 원자건 이해됐죠? 자, 여기 이제 에너지가 있어. 자, 에너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에너지 좀 달래. 그래서 에너지 일부를 줬어. 근데 얘가 뭐 이리로 올라갔어. 그럼 얘는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에서 일부가 없는 거지. 그럼 니네 눈에 봤을 때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일부의 에너지가 빠진 게 보인다고. 이게 흡수 스펙트럼 생기는 원리야. 알았어? 이해되냐? 근데 저온의 기체가 생긴다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온의 기체 역할을 한 거라고. 얘가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돼.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 보여야 돼. 저온의 기체의 원리가 그 원리라고. 오케이. 반대로. 그럼 요 놈이 다 썼어요. 다시 내려올 거야. 그 에너지 뭐해? 방출하겠죠? 그게 니네 눈에 보이면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원소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소일 때와 헬륨일 때, 나트륨 다 원소가 달라서 얘네 개수, 위치, 크기 다 다르다고.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살짝 알려드리긴 할 건데,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법칙을 하나 얘기를 했거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거야. 자, 이건 그래프로 표현할게요. 자, 간다. 만약에 별 자체가 멀어지는 거라면 가까이 있는 거고 멀리 있는 거고 멀어지는 속도가 차이가 안 나지. 그렇죠? 뭐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 이런 건 없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나를 계속 관찰하다가 뭘 알았느냐? 첫 번째가 X축이 별까지의 거리, 약간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그리고 Y축은 멀어지는 속도, 좀 어려운 말로 멋있게 후퇴 속도라고 불러요. 후퇴 속도. 후퇴 속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빠른지 일정한지 느린지를 조사를 해보니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더 커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허블의 법칙이라는 거야. 포인트는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V는 HR 뭐 이런 필요 없어. 자, 뭘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속도 V는 뭐 T분의 S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은 V분의 S 막 이런 거 구했었어. 그래서 특정 별 은하를 하나 지정을 해. 지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별까지의 거리 잴 수 있어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재. 그리고 후퇴 속도도 지금 계산을 가능해.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저 별이 우리 은하로부터 도망간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가장 멀리 은하에 있는 잡아가지고 역산하게 되면 얘네가 원래 모여 있다가 어느 시간 동안 흘러갔는지 어느 시간 동안 커졌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우주나이 계산법이야. 어쩌나 빅뱅에 의해서 커졌잖아.
그럼 얘를 지금 얘가 움직이는 속도랑 거리만 알면 얼만큼 움직였는지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할 거 아니야. 의미만 보자고.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원래 하나로 뭉쳐 있을 때의 시간을 구할 수 있어 바로 우주 나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마 내가 니네 책에 잠깐 봤는데 아까 138억 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꼭 역산하면 자 허블 법칙은 자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약 138억 년. 138억 년이 시간이 이제 지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책 잠깐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32쪽에 자, 빛은 자, 전자기파고 오케이? 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화살표 3개에 바로 보이시나? 화살표 3개. 뭐 파장이 짧을수록 뭐뭐 막 적혀 있잖아. 자, 줄칠말. 파장이 긴 쪽이 붉은색이야. 이거. 이게 에너지가 크다는 말하고 파장이 길다는 말 똑같습니다. 자, 요거 에너지가 작다. 얘는 파장이 길다. 요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음 2번 스펙트럼 볼게요. 자,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음. 책 보고 있냐?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연속은 다른 말로 그냥 무지개야. 알겠냐? 그 다음 선 스펙트럼 중에서 거기 자, 무지개의 까만 선 보여? 자, 원래는 이게 무지개야. 색깔 안 보이죠? 자, 안 보이는데 까만 선이 한 3-4개 보이죠? 그 3개 보이죠? 이게 까만 게 흡수된 거야. 흡수 스펙트럼. 뭐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까만 배경에 색깔 선들이 보이는 거야. 이게 방출 스펙트럼. 제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 자, 맨 밑에 2번, 별빛의 스펙트럼. 저 왼쪽에 그림 자세히 보시면, 광원으로부터 장애물이 없으면 연속 스펙트럼. 책 보고 있냐? 그 다음, 자, 맨 밑에 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당연히 고온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자, 33쪽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 자, 이거. 원소마다, 다 보고 있나? 원소마다 얘네가 다 흡수 혹은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르다를 한참 설명하고 있어요. 알았니? 자, 3번, 자, 볼게요. 맨 밑에 쪽, 거기, 참고자료 맨 밑, 왜 이래? 다시. 33페이지에 참고자료 박스 바로 밑에 선 스펙트럼 분석. 자, 줄 치세요.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므로 원소의 종류 동그라미, 함량 동그라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다시 봐봐, 여러분. 자, 우주에 뭐 안드로메다 은하를 봤어. 거기에 수소랑 헬륨이 있는지 어떻게 안다고? 스펙트럼 분석한 거야. 걔네가 질량비가 3대 1인 거 어떻게 안다고? 스펙트럼 분석한 거야. 이해돼? 목소리가 왜 이러냐? 응? 선생님이 밴드, 해놨는데, 꼭 복습 영상 할 거 있으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올려놓으니까, 그 영상 찍으면 항상 올려놓으니까, 그거 꼭 복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열려있잖냐. 나는 오픈 마인드야,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뭐, 질문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그리고 사실 니네가 질문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질문 안 해. 니가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문제에서 막 이상한 표현 같은 거는 내가 바로바로 내가 다 붙일 수 있고, 봤을 때, 이건 좀 내용이 좀 깊은데? 그러면 내가 뭐 영상을 찍어서 주기도 하니까 질문 자주 하라고.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외고들이 특징이 있어. 솔직히 과탐은 맨 마지막 과목이잖아. 미루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기냐? 미룬 게 더 많아. 나중에 막 발등에 붙들어서 막 부랴부랴 막 그러지 말라고. 알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자 34페이지에 도플러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커지고 멀어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래서 도플러과에 보시면 멀어질 때 줄 쳐보세요. 별빛의 파장이 길어져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다른 말로 무슨 표현? 적색 편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다는 걸 관측했고, 그 다음, 자, 허블 법칙은요, 외부 은하를 자, 관측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 줄칠 말은 거리가 멀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허블 법칙 바로, 그렇죠? 해놓고는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어디 보고 있어? 지금 허블 법칙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다시 34쪽에 5번 허블 법칙 바로 첫 번째 줄에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오케이? 따라서 맨 밑에 우주 나이 동그라미. 맨 밑에 우주 나이. 뭐 허블 뭐 하지 말고 그냥 우주 나이만 동그라미. 이거 허블 법칙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우주 나이를 알 수 있었어. 오케이? 되냐?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35, 36, 37, 38, 39. 자, 38쪽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빨리 좀 적어주세요. 1분 줄 때 빨리 적어. 뭐, 책에다 나와 있는 것은 뭐, 아니면 찍어도 돼. 아니면 찍어도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해되고 있니? 학교보다 너무 깊냐, 내용이? 많이 길어요. 많이 깊어? 네.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는 표현은 다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약간 바꿔서 수습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건 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학교랑 똑같이 가면 학원 낼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하기는 하는데, 얘기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니네가 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좀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뭐만 이해돼? 나중에 네가 시험공부 봤는데 그냥 그런 느낌일 거 아니야. 뭐 배운 게 없어. 다 그냥 고 지나갔대.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다음 뭐 그냥 공부는 포기인가?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은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렇지. 또 얘기잖아.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면 나도 그게 굳이 할 필요 없어. 수능 과목이니까 지금 설명 하나 해주고 있고. 자, 이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간략하게만 설명 하나 할 게 있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 왜냐면 뒤에 가서 이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 보세요. 여기 내용은 뭐냐면 39쪽에 있는 자, 뭐 빅뱅 핵 합성이라는 단어예요. 빅뱅 핵 합성이라는 자, 단어입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양성자 하나로 존재하는 애들은 나중에 수소 원자가 되는 애였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가 1이라고 했어. 맞죠? 이게 수소 맞아요. 그런데 얘가 우연치 않게 다 그러는 거 아니지만 일부가 중성자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수소인데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얼마야? 2야.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가 혹시 생기면 얘가요 중성자가 더 붙을 수는 없나요? 이것도 가능해. 흔하진 않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중에 적어? 수소인데 원자 번호 1번이야, 질량수 3짜리야. 그래서 굳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얘가 수소고 얘가 무거운 수소. 얘는 얘네보다 3배 무거워. 3중 수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흔하지 않은 케이스를 했어. 실제 자연계에 보시면 99%는 다 얘고요. 1% 정도가 얘네 2개야. 흔하지 않은 거야. 알겠죠? 또 이런 것도 가능해. 우연찮게 여기에 양성자가 더 붙는 경우도 있어. 엄마? 아까 헬륨이 되는 과정과 좀 다르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39쪽에 위에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가모프는
오픈은. 자, 빅뱅에 의해서 만약에 우주가 만들어진 거라면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을 것이고 약 3켈빈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964년 펜지어스 앤 윌슨이라는 사람이 안테나 연구 중에 약 2.7켈빈 정도 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습니다. 됐냐? 자, 오른쪽에 참고하기 보시면, 자, WMAP 위성이라고 돼 있을 거야. 보이시나요? 39쪽 메인 테마 오른쪽에 조그맣게 박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WMAP 위성 보이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코비 위성 보여? 이게 다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를 온 우주에서 최대한 많이 관측한 상황이야. 자세히 보시면 거의 골고루 퍼져 있어. 동그란 게 우주예요? 전체가 우주야. 동그란 전체가 우주고 거기에 있는 모두 지식 같은 이런 흔적들이 다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완벽하게 균일하진 않아. 그렇죠? 왜요?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항상 골고루 흩어지지 않죠. 물질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골고루진 않지만 전체 봤을 때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점. 이해됐죠? 질문? 근데 우주가 동그라미예요? 그럼 몰라요. 이거 동그라미예요. 관측이 가능한 데만 본 거지. 그러니까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 관측된 거에 의하면이 되는 거야. 알았냐? 오케이. 또? 오케이? 잠깐만. 끊고 갈게요. 그래서 거기 파트는 내가 드린 프린트는 일단은 그 개념 채우기는 다 하셔야 돼. 40. 그 다음에 거기 어디뇨? 그 44쪽까지는 하시고 그 바로 한 두세 넘기면 집중 문항이라고 해서 이게 한 50문제가 들어있고 맨 뒤에 답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네 학교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일단은 한 번은 풀어보는데 너무 어렵거나 너무 이렇게 지엽적 같은 거는 니네가 답만 보고 좀 해결을 좀 해봐. 알았죠? 내가 해설지 퀴즈 달아놨으니까. 알겠죠? 최소한 이 정도는 풀어봐야 나중에 니네 학교 시험 봐도 할 수 있겠지. 혹시 부교재 이런 거 안 써? 아니요? 필요하면은 프린트 준다 그래. 그래, 뭐 프린트는 니네 항상 주긴 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뭐 그렇긴 해요. 니네 이번 진도가 너무 많아서 좀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향은 보니까 EBS 개념 완성 교재 쓰던데 그건 완전히 일반 고애들도 어려워하는 책인데 뭐 그걸 쓰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올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서 나도 지금 어떻게 좀 대처가 잘 안 되니까 니네가 계속 나한테 정보를 줘야 돼. 필기를 한 것도 주고 프린트도 빨리 보내주고 뭐 학교에서 뭐 중에다 본 것도 그러니까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